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드라입니다. 요즘은 쇼츠가 대세이긴 하지만 긴 영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샌드라 튜브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운전하면서 또는 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신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그동안 쇼츠에 올렸던 3분 이내의 짧은 강의 영상들을 쭉 붙여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우리 공부쟁이 선생님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표현을 정리한 문서 파일도 곧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모아보기, 연속 듣기 같은 형식으로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댓글에 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자막도 더 보시기 편하게 열심히 작업했으니까요. 그럼 샌드라 튜브 의료 영어 회화 쇼츠 모아보기 1편 재밌게 봐주세요. 주의사항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주의사항이라는 게 환자에게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do's and don'ts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환자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면서 할 수 있는 표현 let me give you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Let me give you do's and don'ts.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이후에 주의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Let me give you do's and don'ts after your colonoscopy under sedation.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할 때는 Please have a look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전체 문장 한번 같이 해볼까요? Let me give you do's and don'ts. Please have a look. Let me give you do's and don'ts. Please have a look. 이 약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뭐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please make sure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 약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은 please make sure to take these pills after meals. 오늘은 집에 가실 때 직접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운전하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please make sure를 사용하는데요. Please make sure not to drive yourself back home today. Please make sure you don't drive yourself back home today. 피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말씀하시려면 Please make sure to avoid driving yourself back home today.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상처 부위 또는 수술 부위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여기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표현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요? Get it wet 하면은 이 부위에 물이 닿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를 주의해 주십시오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패턴인 please make sure를 활용해서 Please make sure you don't get it wet 또는 Please make sure not to get it wet. Please make sure you don't get it wet 또는 Please make sure not to get it we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Please be careful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Please be careful you don't get it wet 또는 Please be careful not to get it wet. Please be careful you don't get it wet 또는 Please be careful not to get it w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큰 질병을 앓았거나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영제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또는 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항생제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이 질문도 여러분 정말 자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did you have냐, have you had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큰 질병, 질환은 major disease라고 하시고 수술은 여러분은 OPOP에서 operation을 많이 쓰시는데 일반인들에게는 surgery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니까요. 똑같이 any로 시작하시고요. Any major disease or surgery before. Any major disease or surgery before. 전에 무엇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끝에다가 before 붙이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anyone in your family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병을 앓았더니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who have suffered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with 한 단어로 처리하세요. Anyone in your family with 하시고 이 뒤에다가 병의 이름을 쫙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Anyone in your family with stroke,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or cancer. Anyone in your family with stroke,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or cancer. 당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끼리 막 DM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DM은 그 인스타그램 DM밖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단어 diabetes까지만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맨 끝에 before가 붙는다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조영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contrast medium, 뭐 contrast agent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단어들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쉽게 설명하시나 봤더니 이제 염색약이라는 뜻의 dye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ontrast dye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에다가 뭐 allergic reaction 이런 단어를 쓰시던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allergies to something 이 패턴을 활용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이렇게 하는 거죠.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Any allergies to contrast dye before? 이 표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술 전에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 부작용이 전에 나타난 적이 있냐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ny allergies to antibiotics before? Any allergies to antibiotics befo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래 진료 오실 때 약 복용량을 조절해 보기로 하죠. 약을 한 번 복용하는 것은 dose라고 합니다. 약을 까먹고 한 번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miss a dose가 되는 거고요. 두 번 먹을 복용량을 한 번에 먹는다라고 해서 이때는 do a double dos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약의 복용량 자체는 dosa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라면은 Let's talk about the dosage of your medication when you see me back here next time. Let's talk about the dosage of your medication when you see me back here next time. 간호사 선생님이시거나 reception에 계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이때는 when you get back here next time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고요. 문서에 쓸 때 또는 안내문에 쓸 때 적절한 표현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at your next appointment, at your next appointment 이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단어 palpitation 또는 tachycardia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 환자에게 쉽게 영어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어로도 심계항진, 뭐 빈맥 이런 단어를 들으면 딱 한 번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환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걸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쉬운 단어만 가지고 이 질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Racing hear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주마가 탁탁탁탁탁 달리듯이 갑자기 심장이 뚝뚝뚝 이렇게 빨리 뛰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이거는 feel tight 이게 바로 답답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squeezed 이게 바로 무언가 꽉 조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feel super tight and squeezed in your chest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을 말하는 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요새 이런 말을 표현할 때는 맨 끝에다가 recently 같은 표현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have a racing heart or feel super tight and squeezed in your chest recently? Do you have a racing heart or feel super tight and squeezed in your chest recently? 드물게 출혈, 호흡곤란, 복통,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내문 같은 거를 물론 다 영어로 번역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외국인 환자가 오시면은 그 안내문을 이렇게 주시죠. 근데 제가 본 안내문 중에서 조금 톤을 바꿔서 번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가능한 저희가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또 뭐 안전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하지만 드물게 출혈, 호흡곤란, 복통,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때 제가 본 영어 안내문에는 그 합병증이란 단어를 그냥 1대1로 complications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라면은 굳이 그 단어를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드물게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상당히 안전한 그런 procedure라는 거를 반드시 앞에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내문에서든 아니면 말로 설명하실 때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거를 번역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This is a very safe procedure normally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라는 뜻으로 But in rare cases 이런 말을 꼭 붙일 것 같아요. But in rare cases will이나 you can 말고 뭐로 한다? 그렇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you may라는 조동사를 써주세요. 그래서 you may have bleeding, trouble breathing, stomach pain, or a tiny hole. 이 천공도 마찬가지로요. perforation 물론 문서에는 쓰셔도 되는 단어지만 이 단어도 모르는 외국인 환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하실 때는 그냥 tiny hole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은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요. 검사 중에 소리가 들리거나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 후에 잠깐 주무시고 나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에 강의를 하러 가면 소화기내과 선생님 또는 내시경실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하면 거의 반드시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마취와 진정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게요. 외국인 환자들은 우리 생각보다 이 수면 내시경을 경험해 본 횟수가 적거나 아예 처음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도 거의 나이 50 다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수면 진정 대장 내시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진정 대장 내시경을 처음 해보는 환자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진정제를 이제 투여하시면서 이 약은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요. 검사 중에 소리가 들리거나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 후에 잠깐 주무시고 나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This is a sedative, not an anesthesia 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You will be under sedation 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소리도 들리고 검사 과정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You may로 시작합니다. You may hear the sound or feel what's going on.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at's going on 안에 이 검사 과정에서 약간 뭐 배가 좀 부풀려지는 느낌, 뭐 관이 어디를 지나가는 느낌 이런 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Once it's done, 그러니까 once the endoscopy is done or once the colonoscopy is done, 요거를 이제 it으로 받아서 once it's done, 끝나고 나면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you will have a short sleep and you don't remember what happened. 그러니까 잠깐 주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게 됩니다. 요 정도의 톤으로 풀어주시는 게 환자 입장에서 겁을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is is a sedative, not an anesthesia. You may hear the sound or feel what's going on. Once it's done, you will have a short sleep and you don't remember what happened. This is a sedative, not an anesthesia. You may hear the sound or feel what's going on. Once it's done, you will have a short sleep and you don't remember what happened. 더 많은 강의를 보고 싶으시다면 수강료를 내셔야 되겠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분들께 많이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